오늘은 조금 명암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형태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나가 볼게요. 털 묘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중에 하실 거예요. 일단 명암이 크게 우리 3단계로 나눠졌던 명암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작업들을 약간 더 하는데, 그 형태를 그렸던 선들이, 이런 윤곽선들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이 선을 없애는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손에 묻은 걸 이용해서 이런데 은은하게 어둡게 보이는 명암 부분 있죠? 그런 데다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문지르면서 형태가 없어지지 않나요? 형태가 없어지면 다시 어떻게 그려요? 애쓰고 형태 그린 게 없어지면 아깝지 않나요?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네. 이게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그리는 과정이고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 완성 과정으로, 그 다음 그 표현의 과정으로 가기 어려워 라고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죠. 네. 배경 막 시커매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될 수 있어. 네, 배경이 조금 이렇게 어두운 색이 살짝 은은하게 깔려주면 내가 대상 튀어나와야 할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윤곽선이 흐릿해지는 거에 대해서 절대 겁먹지 마라. 그 신기한 건 내가 한번 그렸던 형태들은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살짝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선이 어디 있다라는 게 보여. 그게 참 신기한 거죠. 약간 흐린데도 다 보이죠? 네. 얘가 지금 안개 속으로 살짝 들어간 것 같이 보이시죠?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조금 더 다듬거나 앞으로 끄집어내 안개를 걷어줄 부분들을 걷어줘 볼게요. 자, 해볼까? 눈의 형태 조금 더 다듬을게요. 자, 연필 이렇게 뾰족하게 쓰세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묘사하실 수 있고 조금 더 편하죠. 그리고 연필을 이렇게 길게 깎으셔야, 내가 짧게 깎으면 연필 끝에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길게 깎으셔야 조금 더 다양한 선을 표현하시기가 좋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어둡죠. 여기 이렇게 어두운데 그거를 다시 한번 쑥 깔아주시고, 한번 쭉 깔았단 말이에요. 깔면서 보니 이쪽에 아래쪽에 조금 더 어둡네. 색 차이 같이 내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더 어두운 부분이 있네. 그럼 한 번 더. 손도 이렇게 문지르는 거야. 이렇게 옆면으로 문지르는 거랑 조금 면의 크기를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죠. 털을 묘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얼굴에서 가지고 있는 명암을 세분화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뭉쳐졌던 면에서 조금 더 어두운 면을 찾으세요. 그럼 딱 구분이 지어지죠. 계속 어두운 것들을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얼굴 쪽에. 손은, 이게 손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둔탁하잖아요. 뭔가 문질러 줄 때도. 그럴 때는 이렇게 찰필이라는 걸 이용해서 좁은 면은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조금 더 편하죠.
그리고 찰필에 묻은 이런 부분들 깎아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서 문질러 주셔도 됩니다. 자, 눈의 위치는 이렇게 수평으로, 우리 이렇게 해서 눈이 어느 위치에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찾았었잖아요. 그렇게도 찾아서 이 위치를 찾지만 이렇게 수평으로 한번 수평선을 슬쩍 그어보는 거예요. 사진상에. 그러면 수평으로 올려보니 이 눈 위 지점은 얘보다 이만큼이나 올라간 지점이네. 그럼 요만큼 올라간 지점을 먼저 찾고 옆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연결해서 둥글게 연결해서 그려놓은 위치가 이렇게 수평으로 높이를 비교했을 때 맞았어, 그린 게. 그럼 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가 형태를 이렇게 이제 다듬을 때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처음에 형태 그릴 때 그려놓은 형태에다가 그냥 계속 연결해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에 뭔가 내가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시는 작업들을 시간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형태가 그리면 그릴수록 더 좋아지는, 완성 단계 쪽으로 갈수록에 더 좋은 형태로 그려지죠. 확인하는 과정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자, 여기 주둥이 쪽 눈 밑에서부터 이렇게 주둥이로 흘러내려오는 어두운 부분 있죠? 그러면 여기 얼굴이 이 안에 어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안 보여. 그죠? 그럼 일단 어둡게 보이는 어두운 덩어리의 시작 부분 있죠? 꺾인 부분을 먼저 표현을 하세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 걸 그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단 보이는 부분을 큰 덩어리로 묶는 작업을 먼저 하세요. 부드럽게 문질러서 붙여주시고, 천연목탄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 연필목탄으로 하시면 훨씬 더 진하게 색을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두 가지를 다 활용하시면 더 좋죠. 자, 이 정도만 해놓고 얼굴 안 보이지 않아요? 막 설명하고 싶단 말이지. 이쪽을 일단 하지 마. 보이는 것만 먼저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잘 보이는 코부터 이런 동물화들을 보통 강아지 뭐 이런 요즘은 반려동물, 자기 반려동물 그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근데 동물화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인물화보다 좀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자주 보는 형태들은 조금만 틀려도 틀렸네? 라고 지적을 받기 쉽죠. 근데 자주 보지 않는 형태들은 특징만 살려주면 얘 걔 아니야? 라고 생각해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 닥스훈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만 조금 더 비슷하게 담게 만들어주면 네, 약간의 그 표현법이 조금 부족하거나 미흡하다 하더라도 네, 자기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겁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냥 체면을 거는 거죠. 체면을 걸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안 되면 뭐 다시 또 그리면 되고 고쳐 그리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출발을 하는 것과 망치면 어떡하지? 망쳐봤자 종이 한 장인데 참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심리라는 게 망치면 어떡하지? 하고 시작한 그림은 결과가
그닥 좋지 않아. 그쵸?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되네요. 막 이런 그림들 만나신 적 있잖아요. 내가 이거 뭐 잘 그리려고 마음먹지 않고 그냥 마음을 편하게 했는데 의외의 결과 너무 잘 그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연습 과정에 있고, 그러니 그리고 기초 때만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망쳐도 야단도 안 맞고 얘 이렇게 됐군요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네, 자 이렇게 형태들을 보이는 부분만 뭔가 정리를 해 들어갔는데도 저 아이가 일로 옮겨져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죠? 네. 자,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 강아지에 대해서 아까 이제 회원님이 이게 무슨 강아지인지 알아야 더 잘 그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답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강아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거나 하신 분들이 강아지를 조금 더 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강아지를 들여다보면 이 강아지 입 밑에 입술이 있더라? 라는 걸 경험하신 분도 있죠. 네. 그럼 요 털 밑에 입술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입술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그 입술을 너무 반짝반짝하는 입술을 강조해주고 싶어. 그래서 입술에다가 반짝? 이야, 입술이 반짝이, 지우개 한번 터치 넣어지 반짝여 보여. 그죠? 지금 할 단계는 아닌데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아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셨던 분은 콧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뚫려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죠? 요렇게 뚫어져 있잖아요. 요렇게 뚫어져 있어요. 그죠? 그걸 아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기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후져서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걸 그려 넣으실 수 있고, 이쪽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 그러면 양쪽 콧구멍이 다 있겠지? 하고 이쪽에도 이 위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진이 잘못 나왔나? 참 신기해. 이게 콧구멍이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면 여기에 콧구멍이 진짜 있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뭔가 반사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저기 왜 저런 현상이 벌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표현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때 그 부분이 꼭 있어야 돼. 내지는 그 부분이 꼭 강조돼야 돼. 아니면 그 부분은 없어도 괜찮아. 얘를 표현할 때 이 부분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생략하거나 단순화시키거나 어느 한 부분에 묻어져 들어가게 만든다던가 이런 계획들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됐고. 자, 이 아래 뭔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죠. 뭘까? 턱 밑에 얘가 닥스훈트는 주둥이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아이란 말이죠. 그럼 이 아래 이 어두운 건 이 턱 밑 그림자겠죠. 그럼 이제 여기를 어둡게 쭉 해주고, 어디가 턱 밑이고 어디가 귀인지 설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아직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뭉뚱그려도 상관없어요. 자,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그리지 않은 리본 부분을 또 그려줄게요. 자, 이것도 문대 놓고 나니 어디부터 가슴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럴 때는 확인.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미 다 그려진 부분들하고 수직수평으로 올려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요만큼 튀어나와야 되네, 가슴 부분이. 그죠? 그러면서 여기 리본은, 이쪽 리본은 또 이렇게 된 건지 이쪽 리본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어느 만큼 내려와야 되는지를 비교해봐. 네, 한참 내려와야 되네. 그죠? 네, 한참 내려와야 되네. 이만큼 내려와야 되네. 난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 내려와야 돼.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올려놨다고 해서 틀렸구나 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 원본 사진 안 보여주면 모르지 뭐. 그죠? 그런 거 가지고 틀렸어 고쳐야 돼.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하찮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뭔가를 기록해서 남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색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변형해서 보기 좋게, 그림은 보기 좋고 멋있어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을 다 갖추면 더 좋죠. 그래서 꼭 원본 사진에 비교를 해서 그 완성도까지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툭. 자,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이 부드러워지는 이유는 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색은 단순화되고 단계가 적을수록 딱딱해지고 강렬해져요. 그런데 이게 중간 색깔들, 만약에 1, 2, 3단계로 나눴어.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3개로 단순화 시켰었잖아요. 밝은 톤이라고 잡아놓은 흐름 안에서 또 3단계로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 톤이라고 잡아놓은 데서 또 3단계 나눠보시고, 어두운 톤 안에서도 반사광을 포함한 나머지 은은한 단계들, 어두운 톤 안에서 그 단계를 세분화시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단계가 굉장히 많아지죠. 얘가 가지고 있는 꺾임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빛의 양은 그 꺾임마다 받는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 색깔도 같을 수 없겠죠. 그런 표현들이 점점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암이 세분화되면 그림은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내가 털 하나 더 그려넣어. 쟤보다 내가 털을 더 몇 개 더 그려야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해놔도 얘는 털이 긴 강아지구나 라고 느껴지시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부터 털을 조금씩 그려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털은 그러면은 한 올 한 올 심어야 되나요? 또 그렇게 어떻게 이래. 그죠? 털 한 올 한 올 심는 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 견적은 많이 나오는데 효과는 없어. 그죠? 자, 그렇다면 효과적인 털의 묘사는 뭔가? 그것도 그룹화예요. 그룹. 우리가 명암을 그룹화 시켰던 것처럼 털 안에서도 밝은 부분, 중간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룹을 지을 수 있는 아이들끼리 그룹을 지어라. 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더 어두운 부분으로 나눴죠. 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귀 밑에 그림자잖아. 그죠? 자, 그림자를 이용해서 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림자와 밝은 부분의 털의 경계 부분에서 그림자 색깔이 밝은 쪽으로 치고 들어와. 찰피를 이용해서 섬세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쪽도 그림자 부분에서 귀 끝 쪽으로 아까 네모나게 뚝뚝 끊어 놓은 거랑 이 끝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랑 뭔가 이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있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자, 그 다음에 지우개를 뾰족하게 깎아서 밝은 털을 이렇게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 털 같죠? 네. 근데 제가 털을 많이 그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계 부분에 털이 가지고 있는 끝에 성질들, 특징들이 보여요. 아, 요 털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자 경계 부분에서 튀어 올라왔거나 그 형태들, 털 끝의 형태들이 보여. 그럼 그거를 묘사를 해주시는데, 여기 털이 이렇게 하얗게 밝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놔두면 얘 너무 튀잖아. 그죠? 손으로 그냥 슬쩍 옆에 있는 목탄가루가 슬쩍 얹어져 있는 부분을 슬쩍 와서 쳐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금방 그 지우개로 했던 부분이 그냥 은은하게 가라앉아요. 아, 열심히 애써서 그린 것도 왜 지워요? 지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털의 양을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려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아까 문질러서 형태를 사라지게 만든 것도 뭐라 그랬어요?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아까워하지 마세요. 자, 이쪽에서도 밝은 부분, 여기서도 밝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꺾이는 부분을 표현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밝은 부분 잡아주고 이 부분에 뭔가 이렇게 털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도. 지우개로 지워낼 때 지워내는 힘을 살짝 조절을 하세요. 성질껏 부악 지우지 말고 부악 지우지 말고 지웠다 하더라도 실수로 지웠어요. 문대면 돼요. 겁내지 마세요. 항상 겁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눈 위가 더 내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고 이 머리는 저쪽으로 쑥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사진에서 밝게 보인단 말이지. 밝게 훅 지워. 이렇게 훅 지웠어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거리감이 납니까? 안 나죠. 네, 그냥 오히려 아까 슬쩍 어둡게 있을 때보다 제가 여기 한번 슬쩍 문질렀죠. 얘는 배경 쪽에 색깔하고 비슷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비슷해졌는데 멀리 있는 것처럼은 보이죠. 그게 더 중요해. 얘가 얘보다 멀리 있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뭐든지 다 드러낸다고 해서 좋은 표현법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밝은 부분 살짝 있네. 자, 제가 밝게 지워놓고 다시 한번 손으로 툭 쳐줬어. 그죠? 왜? 여기도 밝고 여기도 밝아 보여. 여기가 더 가까워요, 여기가 더 가까워요.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여기가 가깝죠. 그러면 이쪽 밝기를 일부러 똑같이 밝아 보인다 하더라도 슬쩍 살짝 주변에 있는 아이들 보다가만 조금 밝게, 약간만 밝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를 너무 밝게 해버리면 주변에 어두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밝은 게 너무 밝아 보여요. 그래서 사진에서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꼭 그렇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사진은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리감이라던가 내가 뭔가를 더 강조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색이나 명암의 조절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거리감에 의해서 대비를 여기 대비와 여기 대비의 차이를 줘서 앞으로 나와야 하는지 뒤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그림의 맛이죠. 자, 됐어. 아까보다 좀 나아졌는데?
근데 이 보면 정수리 위쪽 어둡죠? 꺾여서 넘어가요. 어두워. 아유, 멀어져야 되니까 거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당연한 질문이지, 그죠? 자,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연필로 해도 좋지만 연필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 내가 이거 힘 조절이 잘 안 돼서 너무 진하게 그리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찰필에다가 목탄 가루를 살짝 묻히시고 너무 진하게 나오지 않게 조절을 하신 다음에 이 찰필에 묻어 있는 정도를 가지고 살짝 뒤쪽으로 살짝 꺾여 보이죠. 자, 이렇게 각져 보이는 부분은 털처럼 보이는 거. 아까 여기에서도 경계 부분에서 털의 특징을 살려줬던 것처럼 이렇게 꺾이는 부분, 명암색이 꺾이는 부분에서 털을 뒤쪽도 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네, 이거 털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살짝 순하게. 너 그렇게 중요한 애가는 아니야. 좀 뒤로 가 있어. 그리고 한번 손으로 툭 쳐줘. 예뻐해 주란 얘기예요. 슥 예뻐해 주세요. 자, 몇 군데만 털이 나왔는데도 아, 얘는 장모로구나 라는 게 나오죠. 네, 그러니 내가 여기에서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했어. 이 먼 쪽에 그렇게 표현을 많이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한 올 한 올 심어야 돼.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가볼까요? 오늘 나만 그릴 수는 없잖아. 그죠? 자, 여기까지 가보고 제가 여기까지 갔다고 해서 딱 요만큼만 해오는 건 아니에요. 이걸 토대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명확해지기 시작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실마리 삼아 풀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망칠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보는 거야. 아시겠죠? 네, 해볼까요? 네. 어렵진 않지. 설명 듣고 나면 좀 명확해지니까 어렴풋이 할 수 있겠는걸 라는 생각은 들잖아. 그죠? 네, 해보세요.